세리야, 널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퇴원 축하 선물이야. 강재인은 한껏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거든요. 그 말을 들은 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인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들었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꿍꿍이인 거야? 세리는 마음속에서 자꾸 불안한 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선물? 무슨 선물인데? 세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되물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신병원에 다시 가기 싫으면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라며 차갑게 몰아붙이던 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퇴원 축하 선물을 주겠다니, 그것도 황기찬 앞에서 일부러 친한 척하는 모습까지 보이니 더 불쾌했어요. 재인이 기억상실증을 연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세리는 재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재인이 어떤 표정을 지어도 어떤 말을 건네도 그 뒤에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언제 또 자신을 함정에 빠뜨릴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늘 마음 한편에 따라붙었고, 그래서 세리는 늘 긴장한 채로 재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널 찾길래 오늘 초대했어. 재인의 말이 끝나자 마자 지성준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세리 전 남편 지성준입니다. 그 말에 황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어요. 재인이 옆에 있어서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황기찬의 머릿속은 아주 복잡했어요. 지성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몇 달 전 택배로 받았던 강세리의 결혼 사진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그때 강세리는 그 사진이 조작된 거라며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남자가 사진 속 그 남자라는 걸 단박에 알아챈 기찬은 또다시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확 무너지는 듯했고 그간 자신이 세리를 믿고 감싸줬던 기억이 하나씩 떠오르며 더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왔어요. 강세리는 황기찬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친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해명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숙자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전 남편이라고? 세리, 너 결혼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노숙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세리를 향해 다가갔어요. 너 언제 결혼했었어? 그동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집안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가득 찼고 세리는 눈앞이 핑 도는 듯 아찔했어요. 숨을 크게 삼켰지만 가슴은 점점 조여들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세리는 강재인이 전 남편 지성준까지 끌어들일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인이 일부러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세리야, 너 결혼했었니?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은 훨씬 전부터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지성준의 존재를 처음 알아낸 것도 세리의 결혼 사진을 황기찬에게 익명으로 보낸 것도 모두 강재인과 김도윤이 함께 설계한 복수의 일부였죠. 지성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도윤과 재인은 결국 홍만수를 직접 찾아갔어요. 강재인은 홍만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고소장 잘 받으셨죠? 그쪽이 강세리 사주받고 나 해치려 했다는 거 증거까지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은호가 대신 죽었어요. 명백한 살인 방조죄고 살인 공모나 마찬가지예요. 홍 사장은 움찔했어요. 고개를 돌리며 땀을 훔쳤지만 재인은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깜빵에서 평생 썩기 싫으면 강세리 전 남편 찾아와요. 당장. 재인의 살벌한 눈빛에 홍 사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그의 손에서 지성준의 행방이 전해졌던 거였어요. 강세리는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노숙자의 거친 고함, 황기찬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강재인의 싸늘한 웃음까지. 온몸을 덮치는 압박감에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오는 그 순간, 세리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입술은 말라붙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성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성준 씨, 나가요. 제발,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요. 세리는 그를 거의 끌다시피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강재인의 눈이 황기찬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강재인은 마음속으로 말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당신이 선택했던 여자의 가면을 내가 적나라하게 다 벗길 거야. 다음 날 아침, 황기찬은 책상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혼란과 분노가 뒤엉킨 감정이 그의 눈동자에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한밤중에도 몇 번을 되뇌었는지 모를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세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치를 보며 황기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연습한 말이었지만 막상 그의 얼굴을 보자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사진이 다 진짜라는 거잖아. 당신 대체 뭐야? 지성준까지 나타난 마당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강세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말했어요. 잘못했어. 난 정말 당신밖에 없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황기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강세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호, 진짜 내 아들 맞아?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세리는 모든 걸 잃게 될까 두려워 또다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지호는 정말 당신 아이야. 그건 절대 거짓말이 아니야. 세리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소리, 그녀의 말 하나하나엔 절박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세리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믿어줘. 다시는 안 속일게. 진짜야. 그 시각 노숙자는 집안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에 노숙자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휘둥그레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요? 우리 김한이가 깨어났다고요? 황기만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에 노숙자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이가 살았네, 살았어. 노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황기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찬아, 큰일 났다. 아니, 큰일 난 게 아니라 큰 소식이야. 황기찬은 세리와의 진실 공방으로 머리가 복잡한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김한이가 깨어났단다. 그 말에 황기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게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뒤로 한 채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세리는 황기찬의 뒷모습을 보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기만이가 깨어나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을 예감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한편 병실에선 황기만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뿌옇던 시야가 조금씩 선명해지며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흡! 황기만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애썼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는 황기만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고 황기만은 띄엄띄엄 기억을 더듬어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선명했습니다. 바로 자신을 계단에서 밀쳐버리던 강세리의 싸늘한 표정이었죠. 그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 황기만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강세리,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황기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에 떨며 거짓말을 하던 강세리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황지호가 황기찬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황기만은 강세리를 압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이었죠. 황기만은 숨을 고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머릿속으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건 그날의 계단,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던 강세리의 얼굴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섣불리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리,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 의도를 들키면 안 돼. 그는 강세리가 어떤 짓을 또 꾸밀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우선은 모든 걸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노숙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들어왔습니다. 김하나, 우리 아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황기만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기만은 잠시 눈을 깜빡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병원에 있는 거예요? 노숙자는 순간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왜 다쳤는지 기억이 안 나? 나도 누가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닌지 며칠째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건 현장에 CCTV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증거도, 목격자도 없으니 그냥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진 걸로 해야 하나 싶다. 황기만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강세리에 대한 복수 계획을 은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황기찬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형, 괜찮아? 많이 놀랐지? 그는 의자에 앉으며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형 대접도 못하고 괜히 모질게 군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황기만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치료 잘 받고 우리 같이 집에 가자. 예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잘할 거야. 황기찬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후회와 다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이 사고 직후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 그 사실이 황기찬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황기만은 황기찬이 웬일로 이렇게 자신에게 잘해주나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이 느껴지자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황기찬에게 황지호가 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줄까 하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아직 그 카드를 꺼내기엔 아깝다고 판단해 잠시 참기로 했죠. 그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세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자꾸만 핸드폰 화면을 긁었고 입술은 마를 듯 붙어 있었죠. 의식이 깨어난 황기만이 모든 걸 폭로해버릴까 조마조마했던 것이었거든요. 곧 문이 열리고 노숙자가 들어오자 세리는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 괜찮아요? 그날 왜 다친 거래요? 노숙자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만이가 글쎄 그날 왜 다쳤는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세리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걸까? 결국 강세리는 직접 황기만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황기만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병문안을 다 오다니 의외네요. 황기만은 속으로는 혹시 내가 깨어나서 모든 걸 말할까봐 걱정하는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죽기 바란 건 아니죠? 그는 평소에 모질이 표정을 지으며 몸을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몸은 좀 괜찮아요? 강세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황기만의 상태와 기억을 떠보며 자신의 비밀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기만과 몇 마디 더 나눈 강세리는 그가 사건 직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황기만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재수씨, 10억은 준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세리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 안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주버님, 아직 병원에 계신데 무슨 돈 얘기를 하세요?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시고요. 퇴원하시면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황기만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정리해서 준다고요? 그럼 그때까지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지호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요. 세리는 목이 덜컥 메이며 침을 삼켰습니다. 지성준까지 나타난 마당에 지호가 기찬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끝장날 게 뻔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아주버님. 황기만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고 강세리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강재인은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일부러 황기찬 앞에서 태연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제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본 셀이 전 남편 지성준 씨 말이야. 제인이 지성준 얘기를 꺼내자 강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인이 또 무슨 말을 꺼내서 자신을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을지 알 수 없어 심장이 쿵쿵 뛰고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황기찬 역시 눈빛이 흔들리며 제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날 지성준 씨 얼굴을 보니까 우리 지호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 세리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강세리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전혀 안 닮았어. 그러나 그 말은 황기찬의 머릿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휴대폰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을 검색했어요. 며칠 뒤 황기찬은 몰래 진행했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결과를 본 황기찬은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차가운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지호를 자신의 유일한 핏줄이라 믿었기에 그에게 한없이 애정을 쏟아왔던 황기찬이었습니다. 지성준이 나타났을 때 황기찬은 잠깐이나마 지호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강세리가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며 지호가 진짜 친아들이 맞다고 말하자 결국 그 말을 믿어버렸던 황기찬이었죠. 이제 황기찬은 또다시 강세리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 앞에 서류를 내밀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사인해. 또 거짓말이었어? 이제 네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강세리는 눈이 커지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한 줌의 믿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도청기를 통해 듣고 있던 강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찬, 조금만 기다려. 당신도 곧 끝내줄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